네,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주간 상승률 10%를 기록하면서 양시장이 극명히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다음 주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가 전략 챙겨드릴게요. 네, 일단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예상 밖의 고용 쇼크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대 상승했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에 6,600선 코앞까지 올랐지만 반도체 투심이 위축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하락했고요. 어제 종가는 6,258선에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 주간 상승률 10%에 달합니다. 어제 하루 제외하고 매일 오르면서 이번 주에 800선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변동성이 커서 계좌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MTN 원탑 5년 연속 대상의 상반기 단독 대상을 수상한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의 반등이 반가웠어요. 예, 코스닥이 살아났죠. 예. 코스닥이 좀 살아나면서 이번 주 좀 이제 그래도 주 초반부터 해서 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하죠.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외인들의 수급인 것 같아요.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들쑥날쑥한데 아마 이제 다음 주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만기 때부터 해서 어느 정도 또 큰 만기 전후로 좀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미국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가 발표되면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 관세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 이제 오시아홀딩스라든지 하나홀딩스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 랠리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양광은 미리미리 좀 강조를 해놨죠. 그러니까 태양광은 악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수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런 거에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결국엔 기본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이 오시아홀딩스 최대 주주가 회장님이 장내 매수했어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150억 했습니다. 악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 수급을 보면 악재가 나올 수가 없는 수급이죠.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있었으면 아마 회장님과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나서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하나솔루션도 만약에 악재가 나올 것 같았으면 최대 주주가 미리 장내 매수를 수십 명이 임원이 장내 매수를 하고 유증까지 받았을까요? 유상증자도 이 관세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지 않았을까요? 주가가 좀 더 싸졌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주식은 뉴스에 자꾸 이제 매매 전략을 펼치고 이게 아니고 결국은 핵심은 수급 동향을 체크해야 된다. 어떤 수급? 최대 주주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또 극명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는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예. 최대 주주가 이제 하나솔루션도 매집 단가가 3만 원대 초반대, 그리고 오시아홀딩스도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중반대. 여기에서 다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꼭대기가 아닌 것 같죠. 이제 출발한다는 개념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솔루션도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6만 원대까지도 나오고요. 오시아홀딩스는 55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기관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급등을 할 때 세력들이 파는 기업들이 있고 세력들이 오히려 들어오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은 기관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 후반에 더 들어왔다. 그것도 왕창 들어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태양광도 다음 주 그리고 올해 하반기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반도체는 에너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시장 규모도 더 크고 더 중요해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을 조금 AI를 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가 전력이 많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앞으로 미국도 전력 확보에 좀 서화를 다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절대 미국이 중국에게 AI, 가상화폐 패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이제 규제하겠다 이거거든요. 아마 이 배터리 쪽부터 해서 태양광, 로봇까지 해서 지금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것들을 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을 굉장히 안 좋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크론이 있잖아요, 자국 기업. 그런데 창신 메모리,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국가를 배신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려오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애플은 일단 지금 예전에도 갑질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단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요즘에 이제 2030도 많이 더 갤럭시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폰 쪽에 이제 폴더블 폰 출시하죠. 그래서 앞으로 점유율도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일단 애플을 넘어서 1등인 만큼 물론 이제 아직 스마트폰 쪽의 이익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스마트폰 쪽도 이제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AI 스마트폰 또 교체 수요 시기가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도 잘 되면 훨씬 더 또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의 부활, 그리고 로봇주도 부활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벌써 6월달, 7월달 설명드렸던 이 PS 일렉트로닉스 이 기업은 제가 이번에 지수 조정에도 견딜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주후반에 좀 내려오긴 했어요.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자사주 매입을 6, 7천 원대에서 50억 가까이 했어요. 이제 매집이 끝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단기는 반등권에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아마 이 8월 중순 이후 아마 8월 말쯤에 아마 8월 중순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이제 있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로봇주, 원익홀딩스,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급등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한 15배 가까이 상승했던 기업이죠. 제가 3,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익홀딩스는 최대 주주가 위에서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전량 매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급등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태성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배터리 쪽에 간밤에도 앨범알이 또 급등했는데, 태성은 CATL 쪽에도 배터리 소재, 복합 동박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고려아연 쪽이랑도 협력하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어요. 대표이사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복합 동박 소재 쪽으로만 3천억. 그리고 이제 내년도 매출, 그리고 총 3년 동안 7천억 계약. 거기다가 유리기판 장비, PCB 설비하면 내년도 8천억, 내후년도에는 1조 원 전망이 나온다. 근데 이익률을 생각을 해보니까 순이익률을 60%에서 70% 가까이 예상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대기업급의 이익이 그래서 나올 것 같다. 태성은요, 앞으로 코스닥 배터리 내에서도 레전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 복합동박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CATL조차도 주문을 하고 일본조차도 주문을 하는 것 같고 미국 대만도 요청할 것 같고 특히 국내 배터리 3사. 이게 열폭발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질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ESS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전 태성은 그냥 역대급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정태성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태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요즘에 좀 변동성이 크죠. 근데 11주 갖고 지금 막 하종가를 쳤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생 쪽에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좀 이상해요, 저는. 예전에도 SK하이닉스가 하종가 한번 체결됐던 적이 있죠. 그래,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 2번씩이나? 누가 2번이나 또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외인들의 지금 수급 동향을 항상 봤을 때 외인들이 좀 어느 정도 장난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조치도 좀 나오긴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외인들의 항상 수급 동향을 계속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인들이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를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는 거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막아내야지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더 또 안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이번 주 우리나라 코스피 12,000포인트 얘기 나왔죠. 자꾸 이제 엔비디아 쪽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전 엔비디아가 막 영업이익률 70%, 80% 육박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좀 이제 꺾일 것 같으니까 확 꺾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퍼가 10배 이하가 아니에요. 지금 고평가돼 있죠. 그런데
삼전닉스는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나중에 공장 증설하면서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압도적인 물량으로 역시 매출은 또 폭증하면서 치킨 게임에서 또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퍼가 SK스켜는 한 3배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주하는 정책 발표가 이제 임박돼 있죠.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제 발표할 걸로 당겨버렸어요. 연말에서 3분기 안. 그래서 8월 달이나 9월 달 중으로 발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삼전닉스는 이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일 거예요. 초보 투자분들도 많이 삼겹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삼전닉스 같은 경우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도에는 영업이익 1000조 얘기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 500, 6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7, 800조 될 것 같거든요.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이 최고인 기업이 그냥 계속 망가질까요? 누가 좀 의도적으로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최고인데 최고가 자꾸 안 좋게 평가되는 그런 지금 흐름이 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미래를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상상보다는 당장 팩트 그리고 내년도에 나올 팩트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히려 1등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1등은 쉽게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메모리 기업들은 AI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저는 반도체까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반도체 걱정 많으실 텐데 엔비디아에 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은 현존 저평가 상태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볼 텐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닥이 좀 이제 살아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살아났거든요. 반격이 좀 시작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어마어마한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닌데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미국이 국제유가는 이제 배럴당 70달러. 물가가 안 뛸 것 같네. 그런데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왔네. 굉장히 예상치 크게 하회했죠.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네. 이게 4.5%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약간 불안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4.5% 밑으로 내려오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확대되면 다시 AI 투자 더 확대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AI 반도체 쪽에서 투심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미 국채 금리가 결국에는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증시의 방향성이요? 금리가 좌우하잖아요. 유동성이 좌우하는 겁니다.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전 세계 이제 금리 인상 위주로 좀 많이 갔는데 물가가 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고 이런 문제 해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고용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면 하반기 어차피 삼전닉스도 이제 주저하는 척 발표가 이뤄질 거고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역시 이제 해소하려면 국채금리에 달렸다. 계속 집중하시면서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이제 화폐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매입을 해야 되죠. 국채를 담보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민간파는 양적 완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AI 관련 수혜주들은 다 주목하셔야 돼요. 예. 그만큼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로봇은 AI 핵심이에요. 피지컬 AI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천문학적이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챗 GPT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 수요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공장 쪽에 투입되는 피지컬 AI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모르거든요. 마이크론 CEO가 이런 얘기했죠. 예. 지금 이 로봇 쪽, 휴머노이드 로봇 쪽부터 해서 로봇의 AI 이 메모리는 자율주행차보다 10배 이상 들어간다. 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로봇 쪽도 계속 추세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로봇을 비롯한 AI 관련 수혜주 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예. 국내 이제 유일 기술 확보 태양광 주도주를 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 일단 이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예. 오시아홀딩스를 좀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예. 제가 원래 이 밑에서 더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721선 부근은 올해 상반기에 예. 저 10만 원대에 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40만 원대까지 한번 크게 뛰었죠.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집니다. 20만 원대까지, 16만 원대까지. 예. 근데 이 사이에서 여기서 20만 원대 정도에서 평균 내 단가죠. 자사주 매입을 150억 해요. 150억. 자사주 매입이 딱 7월 달에 끝났어요. 끝나니까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실적 발표. 예. 최대주가 매집이 끝나니까 실적 발표 호재를 터뜨려요. 2029년도 때까지 물량이 완판됐다. 팔물량이 없다. 2배 이상 증설해야 된다. 스페이스X의 장기 공급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이제 스페이스X라고 딱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스페이스X 말고는 없잖아요. 간밤에도 스페이스X는 15% 가까이 급등한 것 같아요. 예. 우주 태양광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상가 들어가고 끝난 게 아니죠. 내려왔다가 또 다시 터닝하죠. 다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이때는 MACD가 아직 하락 기조였어요. 예. 그런데 MACD가 빨갛게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을까요? 이제 빨갛게 하나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빨간 게 좋죠. 주식은 다 빨개야 돼요. 그죠? 파라면은 너무 싫습니다. 그죠? 그만큼 봉도 빨간 게 좋아요. 시가 대비 양선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늘죠. 기관들이 대량 매집 들어오고 시작 같아요. 이제 예, MACD 27만 원대 여기 뚫었죠. 예, 그죠? 40만 원대까지도 한번 목표시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국내 유일, 전 세계 유일. 왜?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해내지 못한 거. 예. 그래서 이 싹쓸이 기법도 721선 부근은 아마 이 주식 투자하면서 난생 처음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721선 빨간색 라인선은 3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이하 밑돌대가 바닥권인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과 이격이 이제 벌어지면 이렇게 이격이 이제 벌어지면 그때는 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에서 바로 위에서 이제 뛰는데 얼마죠? 24만 7천 원대죠. 회장님이 3억 정도 장내 매수 들어왔죠. 그러니까 20만 원 중반 이하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만 원 중반 이하는 부담 있는 가격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만 원대 후반대 좀 이제 올라오죠. 정가 좀 뚫어버리면 뭐 이제 위에 이평선도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 40만 원대에서 저항받고 밀렸죠. 아마 한번 1차적으로는 이제 뚫기 때문에 이 종고점 이제 뚫어버리면 40만 원대 정도까지는 지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 이 기업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시아홀딩스는 이제 720원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아니 말로 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이제 후반대까지 올랐는데 하나솔루션은 여기예요. 예, 여기. 그죠? 이 라인. 또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올해 한 2월 달일 거예요. 예. 720원 뚫어버리면서 상가 들어갔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예. 이제 막 100만 주씩 이제 막 들어와요. 여기. 예. 연기금이 대량 매집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의 평균 매입 단가를 보면 대부분 이제 3만 원대 한 중후반대 여기서 이제 많이 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 매입 단가를 3만 원대 한 초반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비싸지가 않아요, 전혀. 예. 그럼 이제 장중 상한가분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밀렸는데 막판에 좀 강해졌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723 부근에서 이제 최대주주 매집 단가 부근이에요.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텐덤셀은요, 태양광의 게임 체인저죠. 미국 전역에 지금 이제 이 공급을 태양광 셀 모듈 납품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예. 전역으로 확대한다. 예. 우리의 야심이다. 예. 야심찬 계획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대표이사. 예. 그만큼 메타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죠. 태양광 셀 모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8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했어요. 미국 최대 규모였어요. 벌써 2년 전이었죠. 2032년도 때까지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 쪽의 태양광 단지 여의도 면적의 22배 되는 규모의 이제 공급을 준비 중에 있죠. 전량 공급하는 거예요. 셀 모듈을 전량 공급. 미국의 이제 이
공장까지 다 지어놨기 때문에 또 관세도 좀 비껴나가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세액공제도 뭐 조 단위로 이제 앞으로 계속 받을 걸로 전망이 되죠. 왜 임원 70명 가까이가 장내 매수가 들어오고 유증을 받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현대차도 코로나 때 2020년도 때 수십 명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10배 가까이 갔죠. 예. 삼성전자가 2024년도 때였나요? 예. 오만전자에서 수십 명, 100명까지 넘을지도 몰라요. 예. 오만전자에서 10억 원, 수십 명이 장내 매수가 들어오고 7배 가까이 올라갔죠. 7배에서 한 8배 가까이 올라갔죠. 예. 3만 원대에서 70명이 지금 잔뜩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년도부터 해서 텐덤셀 태양전지 대량 양산을 준비하는데요.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를 해남 쪽에 이제 지을 예정이죠. 이번 주 착공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한국 남동 이제 발전인가요? 그쪽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누구죠? 하나솔루션이 64만 장을 모두를 전량 공급할 예정이죠. 아,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 해남 쪽에도 대량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앞으로 이제 저녁에 또 깔릴지도 모르죠. 태양광 쪽에. 그만큼 이 태양광 쪽에 관련 부분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를 자회사가 또 건설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723부근에서 이제 뚫어버리고 있다는 거. 대량 거래가 시현됐다는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죠. 주식은 가려면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시현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솔루션의 장점은 이제 시가총액 100위권에 이제 거의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갑자기 4만전자 뚫고 5만전자 간다 가정을 했을 때는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경고종목 지정 예고 이런 규정에 벗어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향후 더 크게 주목받을지 모릅니다. 네, 이건 전 세계 최초예요. 거기에 우주 태양광이라는 거는 에너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 몰라요. 지금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머스크라든지 우주 태양광에 사활을 걸고 있죠. 예. 왜? 우주 태양광이 현실화되면 무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선 전력 관련주가 앞으로 가장 제2의 메모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태양광은 활용도가 높아요. 예. 뭐 아파트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주라든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가장 좀 주목받을 수도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도 올해 4월 달에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쭉 랠리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떨어졌는데 요즘에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다 밀렸으니까 삼전 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바닥을 지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돌파가 임박돼 있죠. 아마 이제 앞으로 SK하이닉스 수혜주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 9월 이제 말 전에는 주주하는 정책 발표가 이뤄질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수혜주들이 이제 관련 수혜주들이 SK하이닉스가 뭐 상한가를 치든 그러면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전에는 뭐 창신 메모리까지 공급을 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 마이크론 쪽에 납품을 했죠. 출하를 했죠. 세계 최초로 이제 수직 적층 장비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는 앞으로 3D 메모리가 중요해요. HBM의 성능의 8배 가까이 난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3D 메모리를 공개하면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HBM의 성능의 8배가 난다고 3D 메모리를 확보한 자 게임 체인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이 서화를 다해서 3D 메모리를 지금 공약을 하고 있나요? 네. 상당히 그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죠. 누가 3D 메모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의 판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지금 비메모리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3D 메모리는 수직 적층 기술이 가장 중요하지 설계 기술. 지금 SK하이닉스도 인력을 채용했어요. 사활을 다하려고 아마 엔비디아 쪽이랑 차세대 메모리를 같이 공동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이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설계 기술만 확보되면 이제 장비 기업들이 결국엔 주목받겠죠. 나중에 양산 들어가기 전에 장비부터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3D 메모리의 핵심 수직 적층 장비를 개발한 세계 최초예요. 거기다 세계 최초로 연말에 차세대 태양전지를 양산, 상용화를 누군가하고는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상용화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차세대 태양전지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글로벌 기업과 누군가 협력을 진행해서 연말에 상용화를 진행된다 나오면 굉장히 파괴력이 클 수 있죠. 왜냐하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원전 수준 이하의 생산 단가를 맞춰서 원전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대표자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능가할 것이다. 예.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노벨상으로 갈 것이다. 예. 지난주 얘기 또 나왔어요. 현실화되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기관들은 3천억 가까이를 23만 9천 원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안 빠져나갔죠.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고요. 수백억 매집이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죠. 7만 원대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슈퍼개미 2대 주주도 안 빠져나갔죠. 1,000억 투자 들어왔죠. 그런 만큼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현실화될지는 뭐 제가 회사 회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연말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꾸준한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접수된 종목인데요. JNTC 매수가는 25,00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보니까 지금 손실 중이신데 그래도 이번 달에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JNTC는 유르기판 관련주거든요. 네, 그래서 유르기판 관련주로 이제 앞으로 주목받을 텐데 유르기판 이슈가 끝났을까요? 지금 태성의 유르기판 장비가 올해 9월달, 10월달에 납품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4분기 그리고 내년도부터 유르기판 양산을 글로벌 기업들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유르기판 장비를 태성의 이제 흐름을 보면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유일한 장비를 확보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장비를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유르기판 이제 뭔가 일정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유르기판 장비를 JNTC 공급하는 건 아닌데 태성이. 그런데 지금 이 유르기판 하면 이 JNTC가 TSMC랑 이제 협력설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회사가 12,000원대에서 매수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2,000원대. 그러니까 만원대 초반대가 바닥권이었던 거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1,000원대에서 바닥 찍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2만원대에서. 720선이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위치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6월달, 7월달에는 지수가 투매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지수 투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예. 대부분. 예. 그래서 뭔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회사가 뭐 악재가 나왔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제 JNTC도 지금 내년도 TSMC 쪽이랑 만약에 얘기 나오면 급등 가능성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TSMC예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대신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중국과의 좀 매출이 많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유르기판이 좀 만약에 딜레이 되면 매출 이제 속도가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르기판 얘기를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11,0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일단 25,000원대에서 강력하게 저항받았죠. 2만원 중반대까지 목표치를 지켜보시는 게 좋고 유르기판 테마 이슈 자체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다 추격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유 전략 쪽으로 가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1,000원대 지지권 그리고 2만 원 중반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화로 접수해 주신 종목인데요. 삼성 SDI 매수가는 58만 4천 원, 비중 22%라고 하십니다. 어제 7%나 올랐지만 여전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갈 길이 먼 수준이네요. 지금 손실이 크신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삼성 SDI 제가 20만 원대에서 말씀드렸던 기업 같은데 좀 아쉽네요. 58만 원. 네. 이제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가 작년도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 SDI 대형 배터리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예. 왜? 전고체 배터리의 끝판왕이니까. 우리나라 및 전 세계 최초로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를 내년도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산을 하게 되면 파괴력이 크죠. 거기다 LFP 배터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도 있지만 드론과 그리고
로봇까지 있잖아요. 예.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폭발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보시게 되면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여기서 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싹쓸이 기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721선 부근 58만 원대는 더 갈 것 같아서 사신 거거든요. 예. 돌파 지지받고 가는데 막 대량 거래션 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예. 주식은 매수의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저 30만 원대에서 물리느냐,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해서 10%, 20%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35만 원 샀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좀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회복 속도도 빠를 수도 있고 나중에 올라가면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는데 이제 720원 하고 이제 100% 가까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더 갈 것 같은데 추격했다가 물리면 시간도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조정받는 데에만 1개월, 2개월 또 상승하는 데만 또 몇 개월 걸릴지 모르고요. 그리고 올라가봤자 본전밖에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아마 투자자분은 지금 손실이 났다 이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일단 매매 전략을 좀 펼쳤구나. 주식의 매수의 이유는 바닥을 찾는 건데 더 갈 거를 찾았구나. 종목은 잘 선택을 했죠. 대신 이렇게 좋은 종목을 선택했으면 회복될 수 있고 수익도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삼성 SDI가 아니고 진짜 나쁜 종목을 매수했어요. 아닌 말로 우리가 일명 잡주라고 하죠. 그런 기업을 매수했으면 회복도 안 되고 평생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잘못해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막 점만큼 나가잖아요. 요즘에 보면. 임상 실패해서. 그냥 시간대로 가고 평생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신약 개발은 10년, 20년, 3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만큼 삼성 SDI는 지금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5만 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7, 80만 원까지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얼마 전인가요? 주식 싹쓸이 시간에 누가 또 삼성 SDI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도 나거든요. 바닥권에서 보신 분들은. 그런 만큼 역시 삼성 SDI는 지금 이제 배터리 바닥 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역시 배터리 쪽은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ESS 로봇 다양하게 자율주행 전기차 그런 만큼 갈 것 같아요. 저는 강홀딩 전략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70만 원, 80만 원 이상까지 욕심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수익 전환 응원할게요.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도 점검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PS 일렉트로닉스.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이 종목이 33%나 올랐습니다. 위원님은 지난달 바닥에서 두 차례나 강조를 하셔서 최고가 기준으로 56%, 또 80% 넘는 상승률도 자랑하고 있네요. 예. 전 PS 일렉트로닉스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려고요. 그냥 제 지금 최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차트 그냥 안 보려고요. 그냥 이렇게까지 완벽한 기업이 있을까? 자사주 매입 이미 50억 다 들어와 있거든요. 다음 주 어닝 쇼크 나올까요? 자사주 매입 50억 들어오고 어닝 쇼크 발표되면 회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대표자님이 68만 주 가까이 지분을 늘려놨죠. 이번에 상반기에 68만 주 지분 늘려놨습니다. 거기 50억 더 산 거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증할 걸로 전망되는 만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점진적 우상향을 그리면서 저는 최소한 만 원대 다시 중반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번 주 내려오면 또 땡큐일 것 같습니다. 차트 안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내려오면 매수 기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고요. 이제 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하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 고점 기준으로 29%나 올랐습니다. 역시 근데 후반에는 반도체 투심이 살짝은 위축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태성고객님 차트 안 보려고요.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규제책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정 이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이제 안정화 찾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고 종목 지정 예고도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마해주고 100위 밖이라고 하면 지정시켜버리고 아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조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 그만큼 회사가 좋으니까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잠깐 말도 안 되는 경고 때문에 쉬어준다. 그럼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요? 최대 주주가 3만 원대 후반대에서 75억 가까이 샀는데요. 대표자가.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3만 원대 후반대잖아요.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정신은 오히려 땡큐일 것 같아요. 대기업급의 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허언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태웅도 한번 살펴볼게요. 평일 방송 고래사냥에서 7월 29일에 소개하신 종목인데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7거래일 만에 50%대 상승률이네요. 저는 태웅이 지금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뻔히 올라갈 거에 눈이 좀 보였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8월달, 9월달은 우리나라 대미로 투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빌 게이츠가 방한할 예정이에요. 14일 날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다른 날짜로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망이 그러면 대미 투자 1호와 지금 빌 게이츠 SMR 이 기업은 테라파워 쪽에 핵심 부품을 1호기 수주했고요. 2호기까지 추가 수주할 전망이죠. 지금 9월 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LNG 복합 화력 발전소 대미 투자 1호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거기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일단 최소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미로 투자 발표, SMR 또 이제 발표 2개가 더 있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풍력까지 있죠. 그런 만큼 지금은 역시 이 기업도 차트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슈 일단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쉽게 7거래일 만에 52%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OCI 홀딩스도 볼게요. 이 종목도 소개하시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8거래일 만에 50.8%,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42% 상승률입니다. 예, 우리나라 텐덤셀 태양전지의 다 희망인 것 같아요. 국내에 다 유일한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OCI 홀딩스는 장점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AI 인프라 사업도 하면서 심지어 반도체 핵심 소재 사업도 하죠, 자회사가. 그래서 투트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시아 홀딩스 자사주매 이제 들어오고 띄우는 만큼 오늘은 그냥 거의 차트 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최대주 대량 매집 들어오고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 고동님이 태양광의 아버지라고 댓글 주셨는데 태양광 관련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화요일에 소개를 하신 종목인데 3일 만에 40% 상승률, 어제 장중에는 또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우주 태양광이 앞으로 엄청 중요한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시스템하고 같이 지금 우주 태양광 시대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 지금 하나그룹이 에너지 사업에 올인하고 있죠? 지금 총 이번에 한 1조 원 가까이를 태양광 시설 투자에 들어가거든요. 탑콘 태양전지, 특히 텐덤셀 대량 양산을 준비한다. 심지어 기후환경부 장관도 하나솔루션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나솔루션의 이 공장을 좀 방문하죠. 기술연구소도 방문하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본사도 방문해서 적극적인 이제 지원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텐덤셀 태양전지가 대량 양산을 준비하는데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에너지 패권이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SMR이나 지금 원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이제 막 돌려야 되는데 풍력은 한계가 있고 LNG도 한계가 있고 LNG는 또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퇴출될 전원이죠. 그런 만큼 그렇다고 석탄을 돌릴 수도 없고 석유는 아예 안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장 돌리는데 안 들어가요. 효율이 좀 안 좋아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광 ESS 조합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기후환경부 국장님도 얘기했죠. ESS 태양광 조합이 가장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고 이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만큼 이제 하나솔루션도 텐덤셀 태양전지가 만약에 진짜 우주까지 해서 확보가 되게 되면 이건 무한에너지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관련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핵심 임원 70명 가까이는 그래서 이 기업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도 점검을 받아볼게요. 지난주에도 또 한 번 강조를 하시고 이번 주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점 기준 29% 찍혔지만 좀 윗골이 또 달기는 했는데 그래도 3만 원대부터 강조하신 거잖아요. 예, 제가 한번 차트를 또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좀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만 원대에서 발굴을 해드렸죠. 제가 작년도 해드렸던 얘기예요. 단단하게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왠지 이게 올해 정도면 현실화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져요. 최대 주주의 지난주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제 원전을 대체할 것이다. 원전 수준 이하로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 그럼 이제 전 세계 에너지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는 엔비디아보다 더 주가가 높이 올라갈 것이다. 연말이면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해보는 거죠. 워낙 큰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 주주가 이미 수백억의 매집이 들어오고 슈퍼개미가 1,000억 투자 들어오고 기관들은 23만 원대에서 3,000억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걸쳐 있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도 관련주들이 반등을 줄 때인 것 같고요. 올해 3분기 이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니까 거기에 이제 태양광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도 견조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 상단 추세가 한 20만 원대 좀 안 되거든요. 상단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지금 9만 원대 부근을 이제 지지권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20만 원대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사님은 시가총액 400조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9만 원 지지권만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관심주 6종목이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좀 상징적인 관점에서 네. 대형주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SK하이닉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 듣기 좋으라고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명분과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SK하이닉스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도 안 되고요. 내년 예상 실적 대비는 퍼가 한 3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아비규환이 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메모리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해서. 당장 이제 내년도에 용인 1기 팹이 이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런 만큼 애플은 이제 더욱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창신 메모리가 공급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좀 쌤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에 갑질 많이 했잖아요. 역시 그만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빨라질 것 같아요. 원래 연말이었는데 3분기 아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도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300만 원대까지 충분히 저는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형주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예,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1,000조 원 가까이 수주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2나노까지 수주했죠. 근데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브로드컴이랑 메모리 쪽에서 300조 원을 수주했다. 그런데 그럼 브로드컴으로 끝날까요? 아니겠죠. 브로드컴의 파운드리를 이제 수주를 했으면 2나노예요. 테슬라도 수주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AMD, 구글, 퀄컴 이런 쪽으로 확대하게 되면 빠르면 그냥 올해 안으로 그냥 파운드리 쪽에 이제 흑자전환 기대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AI 끝판왕이에요. 스마트폰, 하드웨어 갖고 있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기술도 확보한 상태에서 특히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세 가지를 다 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죠. 패키징까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100만 원까지도 이상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한 게 아니고요. 오만전자 있을 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누구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만전자 때는 다 삼성전자 죽을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메모리도 안 돼, 파운드리도 안 돼. 근데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봤던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단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만전자 있을 때 강추해드렸고 삼성전자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앞으로 하반기부터 해서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50만 전제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아무도 강조 안 했을 때 5만 원대부터 강조하셨던 정지훈 위원인데요. 지금 또 한 번 관심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예, 이제는 SK하이닉스 수혜주들을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MK전자라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지금 재활용 본딩 와이어를 1분기부터 단독 공급을 확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해요. 근데 MK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거든요. 2분기는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더 급증할지 몰라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럼 하반기는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SK하이닉스 뭔가 독점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고 소캠2 수혜주이기도 하죠. 소캠2 쪽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극도의 저평가가 맞아요. 그래서 이 MK전자도 최근 들어 SK하이닉스 상한가 들어갈 때 같이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앞으로도 3분기에 SK하이닉스가 뭐 상한가를 들어간다든지 주주환원 정책 발표로 급등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수혜주 MK전자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공개할게요. 저는 좀 강원도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강원에너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에너지 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연구자석도 국내 최대 공장이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무수 리튬 쪽에 국내 최대 생산 캐파를 확보했죠. 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부터 해서 그만큼 강원에너지는 SMR 또 차세대 미국 SMR 프로젝트까지도 진입을 하고 있는데 대표사가 이제 이 장내 매수를 9,000원, 10,000원대 정도에서 다 해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꼭대기 아니죠? 예전에 제가 인텍플러스 10,000원대 초반대에서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4만 원까지 노려본다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강원에너지를 또 한번 지금 10,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한번 리튬 관련주들이 무섭게 뛰었던 적이 있죠. 저는 다시 한번 배터리 쪽도 그런 양상이 한번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쪽은 이제 바닥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10,000원 이하인데 40,000원 이상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5번, 6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네.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뭘 봐야 될까 항상 생각을 해보면 일단 코스닥 쪽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예. 왜냐하면 그냥 이 기업은 현실화 됐을 때, 상용화 됐을 때는 그냥 판도가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대표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400조, 뭐 엔비디아를 뛰어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대표회사도 엄청난 지금 성장세를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 쪽은 지금 1, 2년 안에 차세대 ALG 장비가 마이크론, 뭐 SK하이닉스 이쪽에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 쪽은 연말까지 해서 상용화를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이미 매집은 끝났어요. 최대 주주, 2대 주주, 기관 투자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도체 안정을 찾고 태양광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본격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태양광 움직였죠. 그리고 반도체 하반기 3전 닉스 주주환원 정책 발표되고 저금리, 국채금리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면 AI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뜰지 모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때가 그렇게 뭐 길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주성 5번째였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작년도에 주성 3만 원대 주성이 있었다고 하면 올해는 하나솔루션 3만 원대가 역시 또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바닥을 찾는 방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작년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3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렸는지, 올해 왜 하나솔루션은 지금 3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리고 있는지 바닥권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721선 주식 싹쓸이 명심하시면서 지금 MTNW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은 머니투데이 방송 MTN 5년 연속 대상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도 단독 대상 수상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하단에 나오니까요. 잠시 후 9시에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꼭 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